천하제일 잔차대 이번에 리뷰할 자전거는 바로 제가 메인으로 타고 있는 콜라고입니다. 콜라고 V1R입니다. V1R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콜라고에서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15년쯤에 이 프레임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로드의 전성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때 피터 사간이 스프린터로서 스크린 저지를 많이 따고서 로드 붐이 일고 많은 메이커들이 이 라임 그린의 제품을 많이 출시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캐논데일의 슈퍼6 에보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이 프레임이 콜라고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콜라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V1R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어로 프레임인 M10이라는 모노코크 프레임의 이제 뒤를 잇는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됐고요. 그리고서 한 2년, 3년 정도 더 출시하다가 V2R이 나왔고, 이제 작년에 처음 공개됐죠. V3R, S 그리고 V3 이렇게 두 버전이 나왔는데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에어로 프레임입니다. 이제 올라운드처럼 생겼지만은 다이렉트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캄테일 형태나 그 외에는 알 수 없는 뭔가 있는 듯 합니다. 콜라고는 페라리와 오랜 시간 동안 페라리 마크를 달고 나오는 한정판 모델들이 있었지만은 V1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양산품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콜라고에서 가장 가벼운 프레임으로 출시가 되었었고요. 우습게도 V2R보다 V1R이 훨씬 더 가볍고요. 그리고 V3RS와 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 무게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V3RS까지는 무겁지 않을까, V1R이. 타사 브랜드보다 무게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프레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콜라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최상의 경량을 갖고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1R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컬러가 화려하게 단색으로 나온 컬러 에디션이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리미티드라는 명칭을 달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고요. 컬러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두색도 있고 딸기우유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금색, 은색 이렇게 출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아마 당시에 유통사가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였나? 그쪽 메이커에서 콜라고를 수입하면서 압구정 콜라고였나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 프레임을 문의했을 때 국내에는 이 프레임 세트로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샵에 문의를 했더니 완차 세트로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차 세트가 제가 알기로는 출시가가 2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샵에서 말하는 게 완차 제품을 들여와서 이제 부품을 떼고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빼고서 판매한다면은 700만 원을 불렀습니다. 프레임 값을. 공식적으로 이제 출시한 제품의 가격이 대충 500~600만 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내에 들어와서 살 수 있으면 50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선택의 폭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컬러 에디션을 갖고 있는 라이더분들은 직수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점은 현역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 V3RS와 V3가 있고 C64가 있습니다. 그 프레임 외에도 몇 가지 프레임이 있을 건데요. 이 C포스트가 대부분의 프레임과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C포스트 이 형상이 가장 먼저 적용된 프레임이 V1R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년, 5년이 지난 지금의 콜라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가장 조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렁한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딱한 느낌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컨트롤하기 좋은 자전거고, 자전거를 처음 사고 나서 어필을 다닐 때 느꼈던 거는 어필에서의 경쾌함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요즘 나오는 프레임들은 정말 단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성도 현재 나오는 프레임과 V1R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콜라고 V1R을 타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에어로 프레임들을 타보면은 이 콜라고 V1R이 상당히 물렁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딱딱한 프레임을 타보면은 경쾌함을 이 프레임에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전거에서 V1R의 경쾌함을 느낄 수는 없었고요. 짧은 어필에서는 콜라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무 자전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요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피터 사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이 피터 사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또 콜라고를 선택한 이유는 슈퍼식스 에보에는 C튜브 쪽에 약간 검은 색깔의 데칼이 들어가서 약간 아쉬웠고, 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 스프린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드롭바 같은 경우에는 FSA의 알루미늄 드롭바를 사용하고 있는데, 핸들바 모양도 트랜지셔널 그대로 갖고 있고요. 피터 사간이 그대로 사용하던 조합이었습니다. 캐논데일에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조합으로 그때 당시 가장 이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가민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로터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듀라에이스 DI2 9070번을 사용하고 있고, 바테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연두색과 흰색 그리고 빨간색을 매칭시켜서 구성한 자전거인데요. 흰색처럼 보이지만은 조명을 깨주면은 야광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라이딩하면서 이 야광 핸들바의 효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때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테입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유분으로 FSA 스페이서링을 장착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많이 깨져 있습니다. 타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제 한 번씩 정비를 할 때마다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I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린트 이 스템 같은 경우에 스트랩을 사용해서 정션을 고정시키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트웨이트 라웨에서 나온 정션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단에도 5mm를 남겨놓고 상단에도 5m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정션을 장착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고운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섹시합니다. 뒷부분이 날카롭게 깎이고 앞에는 둥글게 말린 함테일 튜빙을 사용하고 있고요. 포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V1R과 이태리 마크가 달려있고요. UCI 마크도 달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도 한때 위글 팀이라고 여성 프로 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체됐지만은 프로 경기에서도 사용했던 프레임이기도 하고요. 물통 케이지 볼트 같은 경우에도 콜라고 음각이 박혀 있고요. 안장은 피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직도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아리온의 R1을 사용하고 있고, 흰색깔 모델의 요 중간중간에 원래는 회색깔로 그냥 소간 내피가 보여져 있는데 제가 따로 그냥 건담 마커로 연두색을 칠해서 알게 모르게 커스텀을 해놨고요. 카본 레일을 사용하고 있고, 역시 안장 같은 경우에도 코가 길었기 때문에 제가 좀 추구하는 라이딩 포지션을 갖는데 정말 적합했습니다. 에어로 포지션을 가질 때마다 코 쪽에 앉아서 TT 자세를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C클램프가 외장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어떠한 편에서는 정말 올드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크랭크셋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터 트윈 파워를 사용하고 있고, 페달 같은 경우에도 9000번 듀라 클립 페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비 같은 경우는 현재 안 보이겠지만은 세라믹 스피드 콜라고 전용으로 스레드 핏 82.6인가요? 비비 30짜리 세라믹 스피드 비비를 사용하고 있고,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로터 거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프락시스 웍스 체인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알게 됐는데 프락시스 웍스 체인링이 상당히 극찬을 받는 체인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는 KMC에서 출시한 최상급 모델, 이제 11단 컬러가 들어간 모델이고, 세세하게 디테일한 컬러 조합까지 신경 썼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중간중간 녹아 있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흰색과 연두색의 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통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에서 구매한 카본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18g인가 괜찮은 무게를 갖고 있고, 컬러 조합도 상당히 흡사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끝날 때 콜라고에서 페라리와 가장 마지막으로 콜라보레이션한 프레임이 V1R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태리어로 콜라보레이션 페라리라고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시트지로 프레임 보호하겠다고 해놔서 상당히 더러운데 이것도 한번 교체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 많이 까져 있는데 이런 거 부분은 그냥 냅두기보다 흉해가지고 건담 마커로 칠해 주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짜폴리니에서 사용하고 있는 휠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듀라에이스와 울테그라 조합된 듀라그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까라까라 세라믹 풀리 새로운 모델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까라까라 세라믹 풀. 다이렉트 브레이크가 체인스테이에 있고 C스테이에도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체인스테이에 다이렉트 마운트를 장착해 놨습니다. 체인스테이 다이렉트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의 프레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점은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후미등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후미등을 장착한 위치에 현재 테이프를 감아놨는데요.
테이프를 감아놓은 이유가 프레임을 조금씩 비스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양쪽에 장착해서 사용했습니다. 양쪽에 라이트가 불빛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보고서 되게 신기해했습니다. 브레이크는 도대체 어디 있나요? 흔치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콜라고 V1R 이 구성에서 7kg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7kg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마운트 같은 거 다 제거하면은 6.9kg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면서 UCI 규정에 6.8kg, 딱 6.8kg는 넘어가지 말자는 그런 정석대로 프레임을 구성해보자는 생각으로 가졌기 때문에 가장 만족스러운 무게를 갖고 있고, 하나하나 분들을 다 직접 구해가지고 직접 조립해오면서 자전거에 크나큰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구매하고서 사용한 지 5년가량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변봉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피터사간의 영향을 받고 연두색 프레임을 구했고, 피터사간이 사용하는 집 스프린트 스템과 FSA 알루미늄 핸들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에어로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프레임과 캄파놀로 보라울트라, 정말 정비성도 뛰어났고, 그때 당시에 집 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구간이긴 했지만은 허브의 정비에 단점이 있었고, 마빅 같은 경우에도 마빅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정비 주기가 너무 짧았던 거가 제가 아마 캄파놀로 보라 울트라를 구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몇 년이 지나도 정비하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점을 두고 구매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제 애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짜폴리니와 콜라고의 리뷰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천하제일 전차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의 지인이나 구독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자전거를 리뷰할 계획입니다. 저처럼 어떤 자전거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어떤 컨셉으로 자전거를 꾸몄는지 중점으로 천하제일 전차대회 컨텐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꾸미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승차를 빌려서 리뷰를 하려고 노력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